1번 문제.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지. 사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야. 우리 이번 파트에서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하나 살짝 정리하고 문제를 풀이할게.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직선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지, 그지? 자, y절편을 만약에 n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바로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배운 거야, 중학교 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기울기를 이렇게 알고 y절편 대신에 한 점, 직선 위의 한 점을 안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번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운 거지, 그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번 고등학교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3번. 자, 3번. 3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놔야 돼. 왜냐면 뒤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구할 때 일반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를 배웠었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식도, 방정식도 직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 그지? 근데 유용한 정보를 주는 식의 형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나 표준형 형태나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형태, 요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거야. 자,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문제. 점이 위의 점을 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하면 두 번째 요거에 대입을 해서 적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주어진 정보를 보면서 바로 그냥 적을 수가 있는 거야. y 빼기 3 기울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자, 별다른 게 아니고 요거 그대로 적은 거고, 그지? 요거 그대로 적은 거고 부호는 반대로 가져간다라는 거 기억 잘 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야.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져 있어. 오른쪽을 쳐다보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있어, 없어? 없지. 물론 교과서에는 이걸 공식처럼 적어놨지만 그걸 공식처럼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두 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x 증가량 얼마야? 5지 5. y 증가 얼마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5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두 점이나 지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마이너스 2,3으로 생각을 하면 두 번째 걸 이용하면 그냥 바로 식을 구해낼 수 있지. y 빼기 y좌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지? 자, 3번. x절편이 4고 y절편이 3인 직선. 이것도 마치 공식처럼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굳이 공식처럼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절편이라고 하면 x절편이 4라고 하잖아. 이게 뭔 말이야?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 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럼 y절편이 3이다. 이 이야기는 뭐야? y축과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y좌표가 y절편을 뜻하는 거야. 그 말은 이게 주는 정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라는 건데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y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4,0을 지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x좌표가 0이 나온다는 거고 그거의 y좌표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2번 문제하고 똑같이 이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내고 마무리 지으면 된다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 x 증가량. x 증가 얼마 해? 마이너스 4 감소했지. 그때 y가 얼마 증가해? 3 증가해.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y절편이 주어져 있는 문제니까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땐 우리 1번 공식을 써도 된다고 했지, 그지? 공식이라 할 것도 없긴 한데 어쨌든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y절편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이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좀 의문스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쌤이 이렇게만 지금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적었지. 뭐 물론 3번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만 문제에 따라서 뭐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한 다음에 따라서 하면서 y는 마이너스 3x 이게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이항되면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적어도 답이고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적어도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식을 정리하고 말고는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되겠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2번으로 넘어가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근데 지나는 점이 우선은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거지. 어떤 점을 지나는지가. 직선은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점은 아주 잘 주어져 있지만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는 대신에 주는 게 어쩌고저쩌고의 평행, 어쩌고저쩌고의 수직이라는 거야. 자, 너희들 알다시피 평행이다라고 하면 두 직선이 평행이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그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y절편은 어떻다는 거야?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맞지? y절편까지 같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치한다 얘기했던 거잖아. 그지? 자, 수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수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된다는 걸 배웠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뭐를 알려준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정보가 기울기를 알려주는 정보구나. 얘는 점을 알려주는 정보고, 그지? 그래서 점과 기울기를 아니까 문제 풀 수 있겠어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자, 첫 번째 점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한 y는 3x 플러스 3의 평행이라는 걸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그지? 요 x 앞에 있는 개수 3이라는 거야.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고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얘가 m이라고 한다면 그 기울기도 3이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지. 맞지? 점은 지금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가지 정보를 갖고 직선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y 빼기 y좌표인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기울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 했지. 그지? 더 정리해도 되고 그냥 둬도 돼. 자, 두 번째. 자, 문제에서 y는 2분의 1에 x 더하기 1 이게 주어져 있고 요거에 수직이다 내가 구하는 직선은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는 소리지. 자,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야. 근데 그거에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그 m과 2분의 1의 곱이 어떻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요 말이. 맞아? 그럼 m은 얼마일까? m은 마이너스 2겠네. 기울기 구했지. 자, 기울기 정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울기 구했고 주어진 점이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직선 충분히 구할 수 있어.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 플러스 1 되겠네. 그래서 1번 답은 요거 2번 답은 요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3번 문제.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요 녀석은 깔끔하게 주어져 있고 요 녀석은 K가 섞여 있어서 어떤 직선이다 라고 딱 고정시킬 수가 없는 직선인 거지. 근데 단서로서 서로 평행할 때와 수직일 때 K 값을 각각 구해봐. 이게 문제야. 자, 평행할 때를 1번, 수직일 때를 2번으로 문제를 풀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얘는
기울기가 같다. 까만색으로 쓰고 싶은데 기울기가 같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야지. 여기는 뭐 y 절편은 어떻다? 다르다. 이 이야기지, 그지? 수직이다라는 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기억하라고 했었어. 자,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뭐 평행이다 한번 풀어볼게. 우선은 그걸 풀기 위해서는 요거에 기울기가 얼마인지부터 적어줘야지. 2. y 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4.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k겠지, 그지? y 절편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1번 문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그걸로 식을 세워보면 k는 2이고, 그지? y절편은 달라야 돼. 근데 실제로 다르네. 맞지? 따라서 k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두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2 곱하기 k가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치? k 값을 각각 구하시오. 평행할 땐 2, 수직일 땐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거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점이 주어져 있고 a, b라고 주어져 있고 a, b가 아니고 x1, y1이라고 주어져 있고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처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도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d라고 한다면 그거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루트에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의 제곱을 각각 해주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그리고 절대값에다가 요 녀석을, 요 점을 요 직선에다 대입한 걸 적어주는 거지. ax1, by1, c 절대값.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이거 모르면 뒤에서 원과 접선, 원과 직선 파트도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체크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문제는 사실 뭐 어려운 건 없어. 내가 구하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오른쪽을 보면서 이제 공식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얘가 어때? 얘가 전혀 이런 형태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먹기 위해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일반형으로 고쳐야 돼. 일반형으로. 고쳐보자. 고치는 거 어렵지 않아? y가 우변으로 이항되게 되면 x-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면 일반형인 거야. 한쪽으로 다 몰아세우고 우변에 0만 납두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형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 대입하는 거야. 루트 x 앞의 개수 1, y 앞의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두 개 더해 절대값 한 다음에 요 주어져 있는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2 빼기 2 더하기 4 절대값 루트 2분의 절대값 속에 계산해주면 8 되네. 그치? 유리화를 통해서 2분의 8 루트 2가 될 것이고 약분 쳐주면 4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라 쉽지만 나중에 원 파트 나오거나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절대값 계산이 필요한 그런 공식이다라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넘어가자. 5번 문제. 자, 이제 5번 문제야. 점이 주어져 있고 이걸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기울기가 2래. 어떻게 풀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이 지금 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정보를 줬어. 문제에서. 뭐와 뭐? 점을 지나고 이게 위의 점 한 개를 준 거야. 그리고 그거의 기울기가 2다. 기울기 줬어. 이러면 다 준 거지. 1, 2를 만족하는 직선 한번 그냥 써보면 우리 바로 쓸 수 있잖아. y 빼기 y 좌표 플러스 1 되네. 기울기 2인 x 빼기 x 좌표 플러스 3 되네. 그지? 그럼 이걸 좀 정리해서 적어보면 y 플러스 1
2x 플러스 6 되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해 주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변으로 이항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다? 이거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하게 되면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우리가 A가 얼마야? 이겠네. B는 얼마고? 5네. 그치? 그래서 A가 2, B가 5다라는 걸 여기 A가 요거랑 같아야 되고 B가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걸로 개수비교법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지? 6번 문제. 6번 문제는 우선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이렇게 돼 있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직선이 두 가지 단서가 나와 있는 거야.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다. 기울기가 우선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점만 있으면 직선을 확정 지을 수가 있지. 그 점이 뭐다? 중점이다. 주어진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직선을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중점을 구하는 거 우리 앞 단원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잖아.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x 값끼리,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걸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한 게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중점이구나. 그지? 그리고 기울기가 지금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점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요 직선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y 빼기 y좌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자, 그거에 뭐를 찾는 거야? 지금 x절편을 찾는다. x절편은 직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x축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x축이라는 건 사실 y는 0이라는 거고 그거의 교점을 찾는 거는 연립을 해야 되는 거고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을 해주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 대입해서 적은 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1이 되네. 따라서 2x는 1이다. 즉 x는 얼마다? x는 2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지금 y는 0을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구한 결과가 x 이퀄 2분의 1이다 라는 것은 교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2분의 1,0이라는 거고 그거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x절편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으로 2분의 1을 적어주면 끝 나는 문제다. 되겠지? 7번 문제. 자, 이번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상수항이 A로 미지수가 하나 섞여서 들어와 있는 미정계수 하나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X축과 Y축에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는 거야. 결국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우선 당장에 주어진 요 직선의 정보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선생님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자. 자,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표준형식에서 x 앞에 있는 요 x의 개수가 뭐야? 그치, 기울기지. 그러면 여기 상수항으로 주어져 있는 이 4a는 뭐야? 맞아, y 절편.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값이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선 y절편 값이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가 4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어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아래쪽을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를 구하여라? 바로 요 넓이가 바로 8이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걸로 식을 세우면 되는 거겠네. 단 요걸 식으로 세울 때 우리가 식이 삼각형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문제에서 밑변을 한번 색칠해 보면 밑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색칠을 해보면 바로 여기고 있고. 맞냐? 그지? 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요거의 길이가 될 거고 그게 4a라고 주어져 있는 거지. 아, 물론 안 주어져 있네. a가 미지수니까. 아무튼 4a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바로 요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요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요는 x절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x축이 식이 y는 0이잖아. y는 0을 저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해보면 y는 0 대입 해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0은 마 4x 플러스 4a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서 이항을 해서 4x는 4a다. 따라서 얼마야? x는 a다. x좌표가 a다라는 건 x절편이 a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높이 4a. 그러면 2a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8이니까 a제곱은 4.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는 양수이므로 우리가 2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답이다 얘기하면 되겠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직선의 식을 보니까 이렇게 k 값이 섞여 있지, 그지? 그래서 개수에 미지수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가 힘들어.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지.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평행할 때. 맞아?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가 평행을 먼저 들을까? 평행하다. 그지?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크로스 되는 거지. 세 번째가 뭐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뭐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의 특징은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었고 1번과 3번 평행과 일치는 기울기는 같다. 맞지? 그런 공통점이 있지. 대신에 평행하다와 일치하다를 나눠주는 요소가 뭐야? 그렇지. y절편이 다르다. 그지? 일치한다는 y절편까지도 일치해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1, 2, 3번을 기울기와 y절편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어. 지금 문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평행하다. 즉, 첫 번째,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주어진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두 번째, y절편은 어때야 돼?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어내면 끝나는 문제지. 맞지? 자, 이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선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구해야 되네. 맞아? 쌤이 파란색으로 왼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찾을 것이고 보라색으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볼게. 자, 첫 번째 직선에서 기울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y는 하고 정리할 거야. 그래서 y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적어보면 y는 k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니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가 k 플러스 5야. 맞지? 그리고 y절편은 얼마냐면 3이야. 이렇게 금방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 두 번째 식에서 y는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두고 나머지 항들을 다 우변으로 이용해 볼게. 그러면 k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에 k 플러스 1. 오. 자, 이 문제 좀 중요한데? 중요하다. 자, 지금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왔어? ky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양변을 어떻게 할까? 그렇지. k로 나누어야겠지? k로 나눌 거야. 자, 굳이 한번 써볼게. k로 나누자. 점점점점. 중요한 게 있다. 뭐 때문에 쌤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k로 나누려고 하면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k로 나누려 하면 전제 조건이 k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나누기를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치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너희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따라서 K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어. 그럼 K가 0일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자, 우선은 K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나눠보자. K가 0이 아니다라면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Y는 하고 적을 수가 있어. K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K분의 마이너스 6X. K가 0이 아니니까 K분의 K 플러스 1 되면 요거는 사실 약분돼서 없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K가 0이 아닐 경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K분의 6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Y 절편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요거 분배해가지고 적은 거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 찝찝하게 남겨둔 게 뭐야? K가 0인 경우를 따져보지 않았어. 그지? 그래서 K가 0일 때는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0 되나? 이렇게 되지. 그럼 식을 적으면 이거 0이고 이거 어차피 없는 거고 0이고, 그러니까 0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X가 얼마 나오냐면 X는 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보라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 직선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K가 0일 때는 그냥 X는 0이라는 Y축이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문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지금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직선, 요 파란색 직선, 요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맞지? 근데 K가 0이라고 하면 저 첫 번째 직선 저 녀석도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5X 플러스 3 되는 거 맞냐? K에다 0 대입하면 여기다가. 맞지? 그러면 요 첫 번째 식과 첫 번째 직선과 여기 두 번째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봐봐. 교점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왜냐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있는 녀석이고 얘는 지금 Y축이니까 어쨌든 Y절편 3에서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얘는 만날 수밖에 없게 돼.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존재하지 않을 때,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미 K가 0일 때는 교점이 어때? 교점 존재해. 그러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야. 아니겠지. 그래서 K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결론을 맞을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교점이 존재하게 돼버리지, 그지? 교점이 존재하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없다. 문제를 만족하지가 않아. 따라서 K가 0이 아닐 때로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구한 값, 두 번째에서 구한 값 두 개를 가지고 요거 우리가 아까 요걸로 식 세우기로 했었지. 여기 요걸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우선 K 플러스 5 기울기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 K분의 6이랑. 그지? 양변에다 K를 곱해서 적어보면 K 플러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좀 여기다 적을까? 내려서 적어보면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6은 0이다. 이런 값이 나오네. 자, 공간이 모자라서 쌤이 조금 올릴게. 그러면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어버려. 이렇게. 그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거는 0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또는 K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라는 걸 기울기 공식으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요 조건으로 찾아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지. 그러면 두 번째 뭘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냐면 Y절편이 다르다로 식을 세워야 돼. 파란색의 Y절편은 3이었고 보라색으로 쓴 직선의 Y절편은 이거였다. K를 왼쪽으로 3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다시 Y절편이 다르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1번에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나왔고 2번에서 마이너스 4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2번을 종합해서 적어보면 K값은 얼마여야 된다? K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K를 모두 구하여라 했으니까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게 K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가 있었어.
K가 0일 때에는 직접 대입해서 보라색 식 적고 파란색 식 적어서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하는지를 봤더니 교점이 존재해버려. 근데 문제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모순된 상황이 나오니까 K가 0이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K 값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0이 아닐 때만 따져가지고 정리해서 K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지. 9번 문제. 자, 이어서 9번 문제. 9번 문제는 P의 좌표를 모두 구해. 또 모두 구하여라. 여러 개 나오나 봐.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좌표, A, B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구하는 P 값을 구체적으로 어떤 미지수로 놓음으로써 결국엔 내가 A와 B라는 미지수를 구하기 위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가 결국엔 연립방정식으로 문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렇게라고 하자라고 하면 위에 있는 조건들로 식을 세워서 식 몇 개만 만들면 되는 거야? A, B에 관한 식 2개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어떤 조건이 눈에 밟히냐면 이거지. 어떤 거 위에 점이라고 하면 쌤 뭐 하라 했어? 대입하라 했지. 그지? A, B가 P인데 Y축 위에 있대. Y축 위의 점은 쌤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0,1, 0,2, 0,3 되어 있으니까 X 값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0이 나온다라는 거지. 따라서 저 Y축 위의 점 P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라고 굳이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 P를 0,A라고 하자 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러면 식 한 개만 세워서 A에 관한 식 한 개만 세워서 풀어내면 끝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야.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2개일 때는 식이 2개 필요하고 1개일 때는 식이 1개만 필요하지. 자, 식 1개 찾으라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직선 2개 줘놓고 그 직선의 거리가 각각 구해질 텐데 그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색깔로 자, 요거와의 거리를 D1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직선과의 거리를 D2라고 하면 거리가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D1과 그지? D2가 결국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D1과 D2를 각각 구해보자. D1 구하자. D1은 루트에 자, 직선의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을 적어줘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될 거고 절대값에다가 0,a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이 될 거야. 그러면 분모가 루트 5가 될 것이고요. 위에 분자는 절대값이 포함한 식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절대값 속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뗄 수 있다고 했었지. 자, 이렇게 정리해야 돼. 자, D2도 한번 구해볼까? D2 구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대값 한 다음에 이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0-2a-1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분모가 루트 5가 되고 그지? 절대값 마이너스는 굳이 안 적고 띄고 적어도 된다 했던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다? D1과 D2가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D1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2와 루트 5분의 절대값 2a 플러스 1이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루트 5와 루트 5는 이렇게 소거가 될 테니까 결국엔 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결국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a 플러스 2는 절대값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두 가지겠네. 뭐야? 이 절대값은 절대값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선보일 거는 뭐냐면 절대값을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 a 플러스 2. 왼쪽에 절대값을 풀어냈지. 근데 오른쪽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2a 플러스 1이라고 절대값을 띄고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
a 플러스 2가 플러스 2a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일 수도 있어 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지. 뿔마라는 건. 그러면 한쪽으로 a를 몰고 숫자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a는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맞지?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적어줄 거야. 그러면 3a는, 자, 2는 우변으로 이항할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돼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a가 1일 때는 p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고, 그지? 이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p 값이 0,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 라고 구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위에 있는 걸 계산한 거야.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없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으로 양변 제곱이 있어. 양변을 제곱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2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그냥 제곱하는 거와 똑같아서 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거는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3a 제곱 4a는 어차피 소거가 되고 없어지네. 이건 좌변으로 이항할게. 그러면 3이 되네. 따라서 a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즉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a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따라서 p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0,1일 수도 있고 또는 p 값이 0,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라는 똑같은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지금 쌤이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절대값은 절대값이라는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구나. 풀이의 다양성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게 더 내가 편한 계산일까를 고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치? 많이 고민해보고 어떤 게 편한지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라. 참고로 쌤은 이 방법이 좀 더 편하더라고. 쌤 제곱 나오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값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어내는 거. 이게 좀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고 A점을 지나고 A, B, C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림을 그려봐야 알 것 같아. 자, 삼각형의 모양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 혹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개형만 보자. 개형만. 그래서 보니까 그냥 여기를 임의로 A라 하고 여기를 임의로 B라 하고 그림은 좀 틀려도 상관없잖아.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가져왔어. 자, 이 A점을 지나야 된대.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도록 그래프를 그려라는 거야. 봐봐.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을 지나야 점을 지나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지? 이거 안 만나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지? 엄청 많은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어. 저 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은.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어떻게 하라고? 이 삼각형을 반띵 하도록 그려라.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반띵이 되도록 그려줘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대충 이쯤 되면 반띵인가? 어떻게 하면 반띵인 거야? 반띵은 좋은 말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절반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 그지?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버릴게. 어떤 식으로 되어야지 반이 되냐면 결국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결국엔 절반이 되겠지. 즉 어떤 점을 지나야 된다. 요 점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BC의 중점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BC가 이미 B가 0,4라는 게 나왔고 C가 6,0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BC의 중점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0과 6의 평균 3, 4와 0의 평균 2, 3,2를 꼭 지나야 돼. 그리고 또 어디를 꼭 지나야 돼? A점. A점이 몇 몇이야? 2,5야. 따라서 이 문제는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게 2,5와 3,2 지나는 직선 구하는 문제인 거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점이 두 개나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그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직선 구하지. 자, x 증가량이 얼마요? 1이야. y 증가량은 얼마야? 5가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3 된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점이 두 개나 주어졌으니까 쌤은 이걸로 직선 한번 구해보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가 돼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5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여기까지 체크해볼까? 자, 요거를 지금 말해놓고는 뭘 구하라? 이거의 최대값과 그때의 실수 K값을 구하여라. 결국에는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치은 부분을 식으로서 정리해라 라는 거야. 식으로서. 그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느낌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실제로 식을 써보려고 봤더니 주어져 있는 이 직선의 형태가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그지? 왜냐? 여기가 x고 여기 뒤에도 x가 있으니까 동요한끼리 계산이 안 돼 있잖아. 다시 정리해서 적어볼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kx 마이너스 ky는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동요한끼리 정리해 줄 거야. 그러면 k 플러스 1의 x가 되겠지. 또 동요한 y끼리 정리해주면 1 마이너스 k의 y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일반형의 식을 찾을 수가 있어. 이거와 뭐에 0,0의 거리를 식으로 세워라. 이거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한 다음에 x 앞에 계수 요 녀석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줘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녀석의 제곱 1 마이너스 k의 제곱 분의 절대값. 어차피 여기에 0 넣을 거고 여기에 0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0 돼버려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으로 정리가 되겠지. 자, 분모가 조금 복잡한 그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분모를 정리 한번 해보자. 루트 안에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4라는 건 그냥 4가 될 거고. 자, 동요한끼리 정리해주면 루트 2k 제곱 2k와 2k가 소거되고 없어지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자, 예전에 이런 식을 본 적이 있기는 한데 자, 이거에 뭐를 찾아라? 최대값 찾으래. 그지? 자, 위에 지금 분자가 4로 딱 고정되어 있고 분모는 K값이 바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거야. 자, 만약에 위에 값이 4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랑 3인 경우랑 4인 경우 물론 뭐 더 있겠지만 어떤 게 제일 커지는 거야? 최대값이 어떤 거야? 이게 더 큰 거지. 분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분모가 어떨수록 제일 커져? 분모가 작아질수록 제일 커져. 그러면 요거 다시 질문해 볼게. 요 녀석이 지금 분자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때 최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제일 커진다고? 지금 이거 보면서 분모가 제일 작아질 때 최대값을 가져. 맞지? 언제 최대를 갖는다고? 2k 제곱 플러스 2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거지. 가장 작아질 때 가장 커지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2k제곱 플러스 2가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k 이퀄 0일 때 최소가 되고 그 최소값은 얼마? 2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 잘 알 수 있지? 그냥 식에서 바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 최대를 가질 때의 k값은 당연히 0이다라고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의 최대값은 이 최소값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4.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유리화해주면 2분의 4 루트 2가 되면서 최대값은 2 루트 2가 되어야 돼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2 루트 2. 되겠지? 자, 요 문제는 요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고, 식을 세웠을 때 분자가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바뀌는 경우에 최대값은 분모가 최소지. 분모가 최소가 될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12번 문제. 내려갈게. 12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떤 점이 주어졌고 2,-1이라는 점 이걸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금 문제가 점은 주어져 있는데 그지? 뭐가 안 주어져 있는 거야?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어. 자, 기울기 내가 구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내가 m이라 하자. 이렇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y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기울기 m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뭐가 주어져 있냐? 원점 사이 거리가 1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저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조건, 저거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지금 요 식을 어떻게 바꿔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를 다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우변으로 다 이항해서 적어보면 mx-y-2m-1은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 자, 요 식을 가지고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보자. 원점자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절대값이 된다. 루트 m제곱 x 앞에 개수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할 거야.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할 거니까 뒤에 있는 요 녀석이 남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얼마다? 1이다 라는 식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정리해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나? 좋아.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결국엔 양변 제곱하는 게 제일 좋겠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근데 이걸 쓸 때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쓰는 것보단 마이너스를 띄고 플러스라고 써주는 게 더 좋겠지, 그지?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값이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m제곱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정리할 거야. 자, 오른쪽에다 적을게. 3m제곱 플러스 4m은 0 돼버리네. m으로 묶어내버리면 3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다. 따라서 m이 얼마? m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m이 0인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0 대입하는 거지. 0을 대입하면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이게 y가 m이 0일 때 직선의 방정식이지. 자, 마찬가지로 m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똑같이 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x-2라고 쓰면 되는 거야. 뭐 더 정리 안 해도 상관없다. 지금 뭐 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되겠어? 자, 여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중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거를 잘 적용하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끝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 얘들아.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